자, 이제 그 역사로 들어갈게요. 자, 역사는 조금 제가 서론을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분량으로 보면 다른 과목 다 합친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한국사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름이 한국사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국사였어요. 국사였는데 왜 바뀌었냐면은 그 국사하고 이 근현대사가 합쳐졌어요. 합쳐지면서 한국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제라는 게 이제 어차피 여기 또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역사 공부를 아무리 안 했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량이 어디가 많냐면 보통 이쪽까지가 분량이 많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루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거의 6대4 비율로 밑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수업을 선사시대를 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빼고 그냥 뭐 맨날 보면 구석기, 신석기, 연도 외우고 뭐 타제석기, 마제석기 이런 걸 하는데 그거 조금 더 한다고 뭐 시간 많이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지금 문제는 제가 정말 줄여가지고 한 게 82문제예요. 82문제인데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했냐면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전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시대 순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제도, 사건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제도 있죠? 경제적인 거, 수치. 그 다음에 또 군사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별로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일단 너무 전문적인 게 들어가게 되니까 제일 무난한 게 역사적 순서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오늘 여러분들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자료를 하나 뭘 줄 거냐면 연대표를 줄 거예요. 되게 자세하게 써있는. 그래서 막 이렇게 두꺼운 게 하나 6페이지 되는데 역사적으로 쭉 최근에 그러니까 근현대사 쪽 1800년대부터 들어가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 왜 제가 이 책으로 못하냐면은 알죠 여러분들, 너무 분량이 많아져요. 거의 2000페이지가 나오면 이게 무슨 전화번호 사전도 아니고 뭐 이거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다 쪼개가지고 좀 다 드리는 건데 그거 나중에 모아놓으면 양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사실 드린 게 문제만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까지 드리면은 지금 사실 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데 이걸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이걸 복사해 드리면 좋은데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제가 유형별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써 있는 데가 바로 이제 목차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선사시대, 고대, 자, 삼국, 자,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남북국 시대라는 게 있죠. 남북국은 잘 모르겠어요? 통일신라랑 발해가 들어갑니다. 발해. 요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중간에 얘기를 할게요. 이것까지 시대를 넣어버리면 너무 또 광범위해지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가 있고 자, 중세 고려 때, 그다음 근세 조선. 자, 이게 끝나면서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가는데 이 현대도 뭐 제가 솔직히 최근 것까지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어느 선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올 때 저희가 어릴 때 알았던 상황까지 전까지만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갈 테니까 요즘 역사가 되게 시끄러운 건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나오셔갖고 역사를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제 아까도 누가 물어봤는데 필수가 지금 대통령이 하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도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바뀌어도 중3 때부터 중3 애들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필수 과목이. 그리고 또 현재 입시에서 지금 역사가 선택해서 애들 시험 보는 애들이 6.5%밖에 안 돼요. 진짜 역사를 모릅니다. 모르는 점. 북침, 남침 이런 용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부터 해서 일단 제도 이런 걸 다 해서 좀 들어갈 테니까 물론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야 얘기할 필요 없으면은 대체로 역사가 또 우리나라도 만만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으면 200년밖에 안 되니까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또 5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 쭉 내려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대별로 가는데 수업을 여러분들만 제가 하기 때문에 이 편입은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는 저도 몰라요. 막 이 얘기 저희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거든요. 자, 오늘은 그냥 고려 때부터 할까 이게 안 되거든요. 역사는 그죠? 처음부터 쭉 가도록 하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가고 나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가볍게 문화 쪽에 대해서 좀 시사적으로 접근해서 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가야 좀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또 너무 또 쉬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어려워버리면 못 따라오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절충하고 가는데 역사는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데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자,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해요. 사회 선생님들은 야, 사회는 암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그러는 건 뭐냐면
너무 암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러는 건데 암기해야 돼요. 뭐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 암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시대들이 있어요. 그죠? 시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편입에서 꼭 시험에 하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대 순으로 나열하라 그래요. 아시겠죠? 네다섯 가지 딱 주고 제일 앞서는 것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신정변이 있고 갑오경장이 있고 이모군란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창단 이게 있고 그럼 네 개를 놓고 자 뭐가 제일 먼저인지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 시대고 한 몇 년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아 요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그 흐름을 딱 잡아줘야 되니까 비록 한 문제라도 나중에 한 문제 갖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역사 발달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주제를 저도 뽑아왔는데 역사에서 의외로 많이 주는 게 경제 정책이에요. 제가 여러분 모의고사를 지금 혹시 수업을 인강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제가 30문제씩 매달 좀 올리거든요. 거기 문제 보면 이 문제하고 달라요. 되게 현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과목을 합쳐줘요. 경제 플러스 한국사 플러스 뭐 세계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너무 손댈 필요 없고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이 나왔다는 건 역사면서도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에 여전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동법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신분제도. 그죠? 그래서 고려 때는 또 어땠냐면 여성들이 되게 지위가 높아서 재가도 할 수 있었고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자들에게 부여되는 게 꽤 많았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조선시대 때보다. 그러니까 그때 신분은 어땠는지. 그다음 또 통일신라. 신라 때는 알겠지만 여러분들 17개 도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했던 대로 골품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진골은 뭐며 성골은 뭐고 그러니까 성골에서 진골 넘어갈 때 어느 왕을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분제도 같은 게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구조. 이건 되게 광범위한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뭐 구조들. 그다음에 통치체제. 대략 이제 이 정도가 역사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경제정책, 수치제도도 있겠죠. 수치. 그다음에 신분제도, 사회구조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통치체제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5세기경에는 뭐 이제 어떤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자 고려 때 이래서 고려 때 광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광종은 뭘 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노비안건법이나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자 노비안건법은 노비를 이제 막 풀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왕권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가져갔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의의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나오니까 자 이건 이제 몇 개만 던져준 거니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좀 사실 이런 문제 딱 받자마자 그럴 거예요. 이거 다 단답형 아니야 그러는데 단답형이라도 저는 다 풀어서 할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까지 길고 어려우면 아예 80몇 문제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다 치고 들어갈 테니까 일단 좀 쓸 거만 좀 써주고